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우예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외신을 가지고 브리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분이 있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혜 업종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먼저 외신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나라 기사 먼저 살펴보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알아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져온 기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져온 기사입니다. 네, 연합뉴스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돌아온 트럼프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다. 미국의 우선주의 2.0을 선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2017년에 대통령으로 재임한 이력이 있는 트럼프는요. 현지 시간으로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어제 두 번째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취임사에서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트럼프가 대거 뒤집었습니다. 친환경 산업 정책인 그린 뉴딜의 종료를 선언했는데 한 가지 좀 의외였던 점이요.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어요. 사실 취임 첫날 관세 부과 정책을 밝히겠다고 했었는데 막상 취임 첫날이 되고 나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보편 관세 및 중국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라는 선거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지는 차기 행정부 내에서 여전히 격렬한 논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행정부 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이고 넘어갔네요. 논쟁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해당 국가들은 일단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미국의 우선주의를 비롯해서 안보 무임승차 불가, 힘에 의한 평화, 관세 제일주의 등의 국정 핵심 기조로 삼는 이 트럼프 2기 정부 드디어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안보와 또 통상 질서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미국 우선주의는 충성파로 채워진 참모진에 의해서 집권 1기 때보다 한층 더 강하게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서 국제 현안과 관련한 리더십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정치적으로 조금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돈이 되는 섹터, 또 그리고 조금은 피해야 될 섹터 있기 마련이겠죠. 외신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온 기사인데요. Stock Playbook for Second Term, Top Sector Winners and Losers.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를 위한 주식 플레이북이다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의 수혜를 볼 섹터와 그 정반대에 되는 관심이 좀 갖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요. 투자자들은 lighter regulation and tax cuts, 규제 완화와 감세 등 중요한 정책 변화의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those two priorities have Wall Street upbeat while cooling inflation and strong earnings has also fueled investor optimism. 규제 완화와 감세가 월가를 낙관적으로 만들었고요. 인플레이션 완화와 실적 호조도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부추겼다라고 해요. This past week, the S&P 500 clocked its best weekly performance since the election. 지난주 S&P 500 지수는 선거 이후에 최고의 주간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11월 5일 이후에 S&P 500 지수는 3.6% 상승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나 옛 문단 보시면 돼요. Yes, some areas of the market could be at risk. 시장의 일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Trump's unpredictable approach. 트럼프의 예측할 수 없는 접근 방식이 trigger market volatility. 시장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최근 몇 주 동안에 이 트럼프 2.0이 기업과 투자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러 CEO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양한 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어떤 건지 다음 문단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Winning Trades Under Trump, Financials, Industrials, Airlines, Crypto. 트럼프 트레이드는 바로 금융, 산업, 항공사, 암호화폐라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사가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미리 확인을 해봤는데
마지막에 암호화폐가 아니고 기술, 테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융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Financials is viewed as top trade as investors bet on looser regulation and increased M&A activity. 투자자들이 느슨한 규제와 M&A 활동 증가에 베팅하면서 금융이 최고의 트레이드로 간주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just this week, 이번 주에만 미국 최대 은행들이 기업의 이익이 surge, 급증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CEO 데이비드 솔로몬은 은행의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선 결과 발표 이후에 CEO의 신뢰에 meaningful shift,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라고 해요. JP모건의 CFO는 은행 실적 발표 이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Significant amount of increase of optimism in the overall environment.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낙관론이 상당히 증가했다라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이어서 봐보시면요. 가벨리 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저 맥 사이크스, 가벨리 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맥 사이크스는 expects lighter oversight of the banking industry to be a catalyst for the group, telling Yahoo Finance that the regulation will benefit the banks. 규제 완화가 은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은행 산업에 대한 감독, 다시 말해 규제 완화가 업계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봤다라고 해요. 이렇게 트럼프의 쇠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금융 섹터에 대한 내용 살펴보고 왔는데 미국의 대형은행의 CEO나 CFO들의 발언으로 미뤄봤을 때 금융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융에 이어서 두 번째 섹터는 어떤 건지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섹터 바로 Industrials, 산업재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ndustrial sector is gaining confidence after months of contraction. 산업 섹터가 수개월간의 위축 끝에 자신감을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several companies are expecting better growth in 2025. It'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it happens. 여러 기업이 2025년에 더 나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봐보시면요. 하이코의 공동대표인 에릭 맨델스는 트럼프의 정책이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서 산업 부문에 very positive environment, 매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는 비즈니스 리더 중 한 명이다라고 해요. 참고로 하이코는 항공우주, 국방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Elon Musk's influence on the incoming administration could be another catalyst. 머스크의 영향력이 또 다른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네요. 트럼프와 머스크의 조합이라고 하니까 이거 되는 업종 맞는 것 같죠? 그러면 금융에 이어서 이렇게 산업재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보고 왔는데요. 아직 더 섹터들이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이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다음 섹터는 바로 항공입니다. Industry leaders and experts are expecting the incoming administration to create a supportive backdrop for the sector. 업계 리더와 전문가들은요, 차기 행정부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분야에 대한 지지적인 배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해요. 최근 필스버리 로펌 항공팀의 분석에 따르면요, 업계 관계자들은 항공 운송 및 항공 우주 부문에서 significant changes,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냐 살펴봤더니요. Joint ventures, mergers, and acquisition efforts by smaller airlines to compete more effectively with the larger U.S. airlines. 미국 대형 항공사와 더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소형 항공사의 합작 투자나 인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5년 올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세 번째 섹터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 섹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보면 바로 테크입니다. 제가 앞서서 크립토, 가상화폐 말고 테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지금이 그 마지막 섹터인 거예요. 바로 테크 기술업이 그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네 번째, 테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자면 이 빅테크 기업 리더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존의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 애플의 CEO인 팀 쿡, 알파벳 CEO, 메타 CEO, 마이크로소프트 CEO까지 이 빅테크 기업의 리더들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트럼프 캠페인에 자금을 기부한 인물들인데요. 웨드푸시의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Expects the technology sector to be a big winner this year.
올해 기술 섹터가 큰 승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expect tech stocks to be up 25% in 2025. 2025년에는 기술주가 25%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을 제외하고 정말 많은 빅테크 CEO들이 자리를 했습니다. 줄서기가 이미 진지게 시작이 됐고 그 취임식에서 쐐기를 박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기술 섹터에 관한 내용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테크까지 트럼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에 대한 내용 알아보고 왔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정반대의 내용을 한번 봐보려고 해요. 우리가 미장에 투자를 하면서 굳이 눈여겨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섹터에 대한 내용까지도 이 기사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혜 업종에 대해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조금 더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섹터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를 한번 이어서 봐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기사를 선정한 이유가 좋은 것만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는데 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Losing trades under Trump라고 얘기를 하면서 automakers, retailers, constructi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 소매업체, 건설업이 그 주인공인데요. 먼저 첫 번째 섹터로는 자동차를 봐보도록 할게요. 언론사와 경제방송에 잔뜩 나왔던 내용이죠. 저도 어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다뤘던 얘기인데 Roll back the Biden administration EV policies on day one, along with threats of tariffs, pose a risk to the automotive sector.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하려는 계획과 또 관세 위협이 자동차 부문에 위험을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죠. 마츠다의 북미 사업부 CEO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It's potentially more difficult to do business under Trump.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잠재적으로 더 어렵다라고요. 또 마츠다가 has been scenario planning for months, which includes potentially shifting some of its production from Mexico to its plant in Alabama. 멕시코의 자리에 있는 이 생산 공장을 알라바마로 옮기겠다라는 이 시나리오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트럼프 정책 기조를 살펴봤을 때요. 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츠다가 공장을 옮기는 계획을 세우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보시면 두 번째 문단입니다. Since election day, Trump has threatened a slew of tariffs ranging from a gradual implementation to a 25% tariff on imports from Canada and Mexico and a 60% tariff on Chinese goods. 선거일 이후에 트럼프는요,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관세에 이르기까지 관세 부과 정책으로 위협을 해왔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expected to be an overhang for the auto sector in this year. 올해 자동차 섹터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에버코어의 크리스 맥널리는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기존 자동차 섹터 전체에 대해서 relatively cautious,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상위 품목이 바로 자동차잖아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멕시코에서 기아가 자동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정말 우려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렇게 자동차 업종까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섹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섹터는 바로 discount retailers, 할인 소매 업체입니다. Discount retailers are among the stocks most at risk of tariffs as their group relies heavily on Chinese imports. 할인 소매 업체는 중국산 수입품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위험이 가장 높은 종목 중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Nearly a third of products sold at Boot Barn are produced in China, while 25% are produced in Mexico. 미국 웨스턴 의류를 판매하는 부투반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대략 3분의 1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25%가량은 멕시코에서 생산된다라고 합니다. 와, 멕시코와 중국의 이 합작, 조합이라고 하니까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 이 업종인데 이어서 보면 미국의 다이소다라고 할 수 있는 달러트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달러트리의 CEO가 3분기 실적 발표에서요. 넘어갔네요.
이어서 보면 미국의 다이소다라고 할 수 있는 달러트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달러트리 CEO가 3분기 실적 발표에서 Policies in place to mitigate risk associated with tariffs, 관세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세 부과에 여러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특히나 부투반의 경우에는 정말 난제에 직면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주식에서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싶으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섹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섹터는 바로 construction, 건설업입니다. Trump's promise of mass deportations along with tariffs as a risk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트럼프가 관세와 함께 대규모 추방을 약속한 것이 건설업의 위험 요소다라고 해요. Higher tariffs on Canada and Mexico and mass deportations of undocumented immigrants.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높은 관세와 또 불법 이민자 추방은요. could increase costs for materials and labor. 자재비와 인건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또 higher tariffs on China could slow its economy, causing land developers to slow their investment.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은 경제를 둔화시켜서 토지 개발자들의 이 투자를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좀 더 보수적인 설명이 뒤에 나오더라고요. Softwood lumber, which is used to frame buildings, is often imported from Canada, while drywall and cement component gypsum is often imported from both Mexico and Canada. 건물 골조에 사용되는 연목재 목재는요, 캐나다에서 수입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 건식 벽체와 시멘트 부품 석고의 경우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이 트럼프의 관세와 불법 이민 추방 정책이 건설업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트럼프의 정책이 어디에 좋고 또 어디에는 나쁘고 이런 내용 그동안 정말 많이 다루기는 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고 나니까 새삼스럽게 정말 온 세상이 트럼프구나. 이 트럼프 발언 하나에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우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조금 더 궁금해져서요. 이 트럼프 관세에 영향을 받는 글로벌 기업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로이터의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목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Global companies likely to be affected by Trump's promised tariffs. 어떤 기업들인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봤었는데 정말 익숙한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아까 제가 조금 전 소개해드렸었던 자동차 업체들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아우디를 시작으로 해서요. 뭐 BMW 자리에 있고요. 또 제가 바로 지난주 경개톡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비아디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배당주로 비아디가 매력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아디가 이 목록에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만 믿고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진짜 참고용으로만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비아디 자리에 있고요. 또 이어서 우리나라 기업이죠. 기아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아에 대한 내용 한번 자세히 봐볼게요. South Korea's Kia Corp has a factory in Mexico that makes its own vehicles and a small number of Tucson SUVs for its affiliate Hyundai Motor for U.S. exports. 한국의 기아 자동차는요, 멕시코에 자체 차량을 생산하는 공장과 현대차의 소수의 투싼 SUV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앞서서 제가 살짝 언급했었던 내용이니까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멕시코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아의 주가가 조금은 좀 걱정이 됩니다. 우선 21일자로 제가 주가를 살펴봤을 때는 10만 1,000원으로 전일과 동일하게 보합에서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동일한 종가를 보였는데 이 기아 다음으로는 아까 언급했던 마츠다도 이어서 자리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츠다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이 밖에도 전자업체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리스트 확인해 볼게요. Electronics 하면서 전자업체 리스트가 올라와 있는데 우선 이 두 가지 기업 외에 저희 나라 기업에 있는 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기업이죠. LG전자와 삼성전자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기업인 LG전자에 대한 내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South Korea's LG Electronics makes TVs, home appliances, and EV parts at its Mexican sites. LG전자 역시 멕시코에 생산 시설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이 LG전자와 삼성전자에서 이 사업
그 사업지에 대한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서 어떤 섹터가 수혜를 입는지 또 어떤 섹터는 우리가 조금 피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왔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 워낙에 지금 트럼프의 이슈가 너무나 시장에 가득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안 들고 올 수가 없었는데 혹시나 배당주를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실망하셨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는 제가 이렇게 트럼프에 대한 내용으로 다뤄봤고요. 다음 주 사실 제가 오늘 2회분 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바로 다음 주분에 대한 녹화를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는 배당주에 대한 내용을 녹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걸 좀 미리 살짝 스포를 해드리자면 오늘과는 달리 다음 주에는 배당주에 대한 내용 준비를 했으니까요. 다음 주도 꼭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해드렸던 내용이요. 여러분이 미국 주식뿐만이 아니고 국내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아까 비아드를 살짝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지난주였죠. 네, 비아드를 원픽 종목으로 꼽으면서 이 종목 배당주로서 매력이 좋아요 라고 하면서 단순히 저의 의견뿐만이 아니고 제가 뒷받침하는 그 기사들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비아디 어때요 지금 여러분? 약간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준비한 이 방송을 참고로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보다 자세한 투자 판단은 또 저희 서울경제TV 프로그램과 또 다른 외신 다루시는 프로그램들 또 언론사의 각종 뉴스들까지 참고하셔서 모든 판단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 다음 주에 배당주로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했던 트럼프의 수혜 업종 그리고 그 안에서의 종목 선별 여러분들께 좋은 투자 전략이 되셨기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드릴게. 저희 방송이 원래 항상 금요일에 올라갔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수요일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업로드 날짜가 바뀌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주 또 다음 주 다 수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